안녕하십니까. 정봉철입니다. 어제 영상 보내드렸던 그 CBS 2시 라이브 영상 오늘도 한번 계속 봐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이 아니라 박성현 작가께서 이제 나오셨던 영상을 한번 봤는데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어저께 제가 이제 살짝 말씀을 안 하고 놓친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사실 뭐 놓쳤다기보다는 그 말씀하신 주제에 이제 소주제를 넣긴 넣는데 일단 이제 박성현 작가께서 어저께 이제 그 나오신 의도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멀티였던 것 같아요. 예, 멀티. 말하자면 CBS에서 이제 박성현 작가를 모시는 것도 의도가 있었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시는 것도 의도가 있었어요. 확실히 그건 제가 이제 CBS 그 2시 라이브 다른 영상을 제가 한번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박성현 작가한테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야. 다른 정치인들이라든지 부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다른 어떤 논조로 하고 또 지금 보니까 이준석 신당을 상당히 지금 밀고 있네요. 보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뭐 오늘도 보니까 뭐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뭐 그리고 이준석을 계속 비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막 조선일보니 중앙동아 뭐 매일경제 이런 데는 이준석 지금 실종됐잖아요. 실어주진 않아. 뭐 저기 방송도 그렇고 TV조선이든 뭐 안 실어줍니다. 이준석을 한동훈만 실어주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CBS는 그 이준석을 상당히 지금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1,700만 개인 투자자 관련돼서 박순혁 작가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고스란히 이제 좀 가져와 볼까 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자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어떤 언론사든 간에 이게 뭐 미국도 그렇지만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바이든 좋아하는 데가 있고 트럼프 좋아하는 데가 있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뭐 CBS에서 뭐 어떤 경로가 됐든 간에 뭐 인간적으로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준석이를 어쨌든 간에 띄우고 시연장을 띄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공약들 중에서 이제 금융개혁당하고 일맥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가져오려고 했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에 참 공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제가 아시겠지만 이제 OBS랑 오마이뉴스 빼고는 지금 공중파에서 가장 근접해 간 게 지금 CBS란 말이죠. CBS인데 역시 그 사람들이 그냥 준 게 아니었단 말이야. 본인들이 뭔가 얻을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승현 작가께서도 처음에는 이제 그냥 선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 증권업계가 어떤 곳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 갓 빼먹는 데 아닙니까? 거기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금융카르텔.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대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분인데, 그 2차, 3차적인 생각을 안 했었겠어요? 저 CBS가 왜 불렀을까, 나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소위 얘기해서 세컨,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제2의 이제 보루,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랜 B, 플랜 B를 딱 꺼내신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선의로, 이제 오마이뉴스라든지 OBS 정도로 해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김현정도 안 나오고, 누구지? 어쨌든 윤 기자께서 나오셨잖아. 근데 그것도 좀 약간 느낌이 이상했을 거야.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거기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러가 돌변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딱 적응을 하시면서 결국 이제 잘 마무리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참 우리가 좀 빠뜨린 것이 있는 것이 그 기자도 빠뜨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 어제 말씀하신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사실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공매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 얘기도 하고 트럼프 얘기도 하고 뭐 풍력 뭐 태양열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뭐 아무튼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가려진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저께 약간 박수현 작가께서 마음을 먹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누굴 얘기냐면 그 MBK 김병주를 얘기했잖아요. MBK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마이클 병주 킴이라 그래서 이제 MBK입니다. MBK 마이클 병주 킴. 그래서 MBK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대한민국에서 포브스에서 안 그래도 작년에 이제 놀라운 결과 발표했잖아요. 이재용보다 더 부자인 거. 사실 어느 정도 짐작을 했는데 김병주라는 분이 그냥 우리가 삼성이라는 것을 뭐 70년, 80년 돼가지고 이렇게 막 해온 회사를, 응? 그것도 이제 막 대를 이어가면서 지금 3대가 가고 있는 회사의 그 주인보다 지금 그냥 99년도에 뭐 칼라일 그룹에서 좀 있다가 뭐 물론 본인이 미국 유학을 일찍 갔다 와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막 칼라일 그룹의 일반 직장인에서 시작해가지고 외국계 금융사 투자회사에서 시작해서가지고 어찌 이렇게 입지전적으로 그냥 3대가 달라붙어가지고 몇십만이 같이 일궈온 부부다. 근데 김병주 씨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뭐 12조? 12조, 예, 12조. 97억 달러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이제 기사로 나온 얘기인데 박수현 작가께서 어저께 공식적으로 그거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돈 많다라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돈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의 폐지를 이제 안 하면 금투세 폐지를 안 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득을 본다라는 얘기를 약간 언급을 하셨단 말이지. 사실 그거를 그 기자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듣고 저는 좀 약간 이상한 게 그분이 이제 그거를 자꾸 이제 다른 주제로 돌리려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가 딱 나오니까. 그 얘기를 이제 박수현 작가께서 이제 금투세 폐지는 사실 그 개인 투자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 투자자들이 없던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는 부분도 있겠고 하지만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가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금융 카르텔과 유사한 사람들, 그러니까 금융 카르텔이라는 것이 사실 특정인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르텔이라는 거는요, 그 손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지. 금융권에서 자기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수수수수 들어오는 사람들끼리 그냥 서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도와주는 것도 아니야,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돈 버는 거 말리지 않는 겁니다. 서로. 말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선한 예를 들면 정부라든지 권력자가 그걸 보는 순간 예를 들면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 뭐야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확 처단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냥 놔둔 거야 그렇게 뭐 크게 뭐 그거를 건드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 삼성이라든지 뭐 SK네 뭐 현대 뭐 이런 데만 계속 막 주구장창 뭐 민주당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마찬가지고 정치인들이 막 이제 거기 막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삼성 뭐 이재용의 뭐 재산 상속 이런 건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금융권에서 뭔가 이 금융 카르텔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특정 어떤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지금 거의 공인에 가까우신 분, 지금 공인에 가까우신 분이 MBK 회장 김병주 같은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약간 좀 소위 얘기해서 어떤 금융권에서 그런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어제 CBS에서 박수현 작가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얘기하신 거 말고, 유튜브에서 얘기하신 거 말고, 공중파에서 그런 얘기 하신 건 처음이야.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그러니까 이 기자분도 사실은 처음엔 잘 몰랐던 부분도 있고, 직감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이거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분도 보니까 직장 생활에 아주 그냥, 이골이 나신 분이야. 그러니까 얼굴은 좀 동안이고 젊어 보이는데, 직장 생활 오래 하신 것 같고, 기자 생활 오래 하면서 약간 좀, 촉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데 나와서 사회 정도 할 정도면, 그 CBS의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얘 좀, 일머리 돌아간다. 이런 사람들 거기다 내세운 거거든요. 딱 보니까, 김병주 얘기 나오니까 바로 머리 좀 굴려보다가, 이거, 일반인들의, 마음에 다가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한테 좀 먼 얘기를 같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되게 재밌는 얘기잖아요. 상당히, 박수현 작가께서 그 문제 제기한 거는, 일반인들이 그 방송 볼 때는, 그 얘기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 기자만 유독 그거를 사실은 막 돌려버리는 거야, 다른 걸로. 그런데 그 돌린 게 2차 전지로 돌아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가 더 재밌는 거거든요. 왜? 몰랐던 얘기고 사실은 알았다 하더라도 많이 생각을 안 해봤던 거거든. 금투세가, 예를 들면 금투세 폐지가, 개인 투자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어떤,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소위 얘기해서 금융카르텔 같은 분들, 금융카르텔이라고 어떻게 말을 안 했지만, 거의 그거란 얘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결국 금투세 폐지를, 원치 않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원래 금투세가 오히려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 그리고 오늘 제가 한번 기사 검색을 해봤어요. 금투세 관련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나. 한 명도 없어. 기사에서도 어저께 박수현 작가께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금투세라는 것을 딱 치면, 지금 이 구독자분들이 한번 그 네이버에서 금투세를 한번 쳐보세요. 금융투자소득세를 쳐보시면은 대부분 다 반대로 나옵니다. 이제 블로그가 막 올라와 있어요. 상위부터 따라다 올라와 있는데, 보면은,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의 장점과 단점,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점 한 줄, 단점 막 몇 줄이야. 세네 줄 대고 결국은 논조는 뭐냐면, 민주당 의견대로 이제 폐지를 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글이 대부분 신기하죠. 되게. 이상하단 말이지. 개인 투자자들은 다 지금 금투세 폐지하길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네이버 다음에 들어가면 다 그걸 찬성하고 있지? 금투세를 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다르게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깨우치게 된 거예요. 박수현 작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냥 박수현 작가께서 이제 기자한테, 기자들 제발 좀 똑바로 좀 알고 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지금 우리하고 온도차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온도차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온도차가 왜 있냐면, 박수현 작가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본 것이, 우리한테 지금 일반인들한테 느껴지는 느낌하고 온도차가 좀 큰 것 같아. 우리는 그 정도까지 심각하다고 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박수현 작가께서는 지금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심각한 것을 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심각한 거. 그리고 그거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 얘기 전달되는 온도가 박수현 작가께서 100도면은 일반인들이 지금 듣는 거는 한 30도도 안 되는 거죠. 30도. 끓는 전 100도에 와 있는 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30도면 그냥 일반 온수지, 온수. 일반 온수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저께 상당히 그 중요한 이슈를 던지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듣는 기자도, 사실 기자라는 게 기자 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되게 재밌어 할 만한데, 그냥 넘어가고 다른 걸로 막 돌려버리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이제 빅샷, 금융권의 빅샷이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혹시나 이제 우리 회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김병주하고 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도 있었어요. 너 그게 얘기 왜 그랬어? 그거 욕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반인들이 되게 재밌어 하실 부분이었어요, 그때가. 금융투자 소득세 얘기가 그냥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거 하시는 거 찬성한다. 이렇게 정도로 얘기했으면, 뭔가 박수현 작가께서 정치 잘 하시는구나. 이게 중간에서 줄 잘 타가지고,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얘기도 좀 하고, 막 울면서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하고, 막 한동훈, 동료 시민 얘기도 하고 참 잘한다. 이 정도까지는 이것도 베스트인데, 사실은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금투세 얘기의 어떤 내막, 그리고 금투세 폐지에서 진짜 금투세라는 것을 했을 때 실제 재미 보는 사람들이
금융 카르텔일 수도 있다 또는 금융 카르텔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확 던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자회견 넘어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영감을 받아서 그 방송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뭐 기자가 뭐 기자24시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소위 얘기해서 진보 계열의 뭐 언론이든 또는 뭐 보수 계열의 언론도 안 쓰더라고요. TV조선이 이런 데도 조선일보 이런 데도 없고 민주 쪽에 있는 신문도 없어. 뭐 경향이든 뭐 이런 데도 없고 한국일보 없고 국민 뭐 다 없어. 문화일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물론 뭐 그 영상을 안 봤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재밌는 이슈를 왜 안 쓸까? 그리고 실제로 또 재밌는 게 이 정부도 재밌는 우리 윤석열 정부 쪽에 있는 공부하시는 분들도 참 답답한 게 금투세가 폐지가 실제로 얼만큼 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국민들한테 훌륭한 거라는 것에 홍보가 너무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약간 좀 기사가 어떤 좀 심층적으로 좀 정확히 알고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는 신문을 보는 분들이나 독자라든지 또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잘 몰라. 예. 그 박수열 작가께서 상당히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뭐 1년에 막 1억, 10억, 20억씩 막 수익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금투세 오히려 되면서 세금 덜 내고 좋다. 뭐 폐지해야지 오히려 그 사람들 뭐 금융소득 조정과세도 받는다. 뭐 등의 얘기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또 세무서나 또 이런 데 물어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맥락은 사실은 지금 현재 박수열 작가께서 싸우고 있는 대상 즉 금융 카르텔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죠. 다른 것들은 뭐 예를 들면 공매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잘하고 있다 얘기하시면 되고 하는 건데 지금 금융 카르텔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박수열 작가께서 싸우고 있는데 그 상대편에 대해서 이름을 거명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MBK의 김병준이죠. 김병준. 근데 그거를 재밌는 게 박순혁 작가가 먼저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어요. 김병준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 MBK란 말도 BMK라 그래가지고 기자가 먼저 얘기했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을 기자가 얘기하는 걸 고쳐주면서 박순혁 작가께서 MBK P의 CEO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박순혁 작가 머리가 좋아. 실명을 얘기 안 하잖아. 실명 얘기 안 하고 내가 먼저 MBK 얘기한 거 아니고 네가 얘기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우연인 건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이분이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다 머리인 건지 계산인 건지 이게 막 헷갈릴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어제 보면서 어저께 볼 때는 관우은장이 생각나는데 오늘 또 보니까 이게 관우은장이 아니라 적벽대전에서 주유하고 황계가 짜고 고육지게를 쓰잖아요. 조조를 속이려고. 그래서 조조를 속여서 이제 적벽대전에서 대승을 벌이지 않습니까? 백만대군을 다 물리치잖아요. 백만대군, 조조의 백만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금융 카르텔의 실체를 본인이 입으로 뭔가 했다더라 카더라 통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 기자의 입에서 나오게끔 BMK라고 얘기를 잘못 얘기했지만 그거를 MBK로 수정해 주면서 그 이름도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MBK가 그분이 포브스에서 작년 대한민국 부자 1위로 된 건 이제 신문에 발설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화약의 내관을 건드린 거죠.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드는 시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얘기를 어저께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또는 금융투자소득세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내막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시는 기자도 없고 방송도 없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뭔가 얘기해 주는 부분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얘기한 사람이 박순혁 작가셨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박순혁 작가께 하시는 얘기를. 저도 원래 박순혁 작가 이렇게 좀 모셔서 이렇게 하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 부분만큼은 정말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뭐 알고 싶어서라도 한번 좀 오셔서 금투세 그 관련돼서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는가 이걸 정말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 이후에 진짜 뭐 CBS가 아니라 어딜 나오셔도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을 거고 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뭐 본인들이 거의 뭐 금융 카르텔에 포함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을 실제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어떤 뭐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뭐 불이익이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약간 같은 국민들인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건너면 아는 사람이고 뭐 엊그저께 술 마신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박수열 작가께서 최초로 공중파에서 그거를 검명했다. 근데 그 금투세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오히려 뭐 국민 대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금융 자본가들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금융 카르텔일 수가 있다라고 박수열 작가께서 이야기하신 거. 이 부분이 어저께는 가장 어떻게 또 놓쳤다기보다